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47번 문제 보실 텐데 계산 문제지만 뭐 요거만큼 처음에는 좀 어렵다 말로만 들을 때, 근데 이제 문제 실제 경험을 해보니까 이거만큼 쉬운 게 없죠, 그죠? 부등율이라고 하는 것은 과목별 1등 점수를 다 더하죠. 각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이에요. 이거를 반에서 최고 잘하는 반. 그러니까 합계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으로 이렇게 이제 나눈 부분이라서 우리는 등, 각, 합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 공장반에서 최고 점수는 100점, 그죠? 또 아파트반에서도 100점. 그리고 시간대별 가장 많이 쓴 시간은 16시부터 24시 160kW입니다. 그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간단하게 답은 1점. 이렇게 나오나요? 네. 답은 3번. 그 다음에 이제 48번 문제를 보실 텐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포함상으로 옳지 않은 것. 혹시 그 실무에 계신 분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나요? 뭐 이건 뭐 임대든 아니든 다 적용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 보시면 뭐 설치 검사, 시설 검사, 안전 점검, 안전 진단, 교육, 보험 가입 뭐 이런 중대한 사고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는 것처럼 이용 방법, 이게 이제 우리 이제 매뉴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 여쭤볼게요. 어린이 놀이시설에 매뉴얼이 있어요? 그렇죠. 주의사항은 있죠. 뭐 이렇게 오염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있지만, 요거를 이용할 때는 스페이스 네트나 뭐 정근짐 이용할 때는 왼발을 먼저 올리고 두 번째 발은 요 위로 올려라. 뭐 이런 건 없어요. 그죠? 이건 놀이시설은 창의력의 이야기라서 그런 것들을 제한 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1번입니다. 1번. 뭐 애들 그냥 마음대로 놀고 창의력을 하는 공간이 어린이 놀이시설이지, 이걸 뭐 여기서 학습하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용 방법에 관한 정보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네. 자, 65번 리모델링 허가 기준에서 허용 행위에 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써라.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리모델링 정의를 이야기할 때 면적은 공동주택은 30% 이내, 물론 85제곱미터와 관련해서 85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40%까지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입주 공유하는 공유시설, 그러니까 뭐 상가 같은 거는 10%죠. 10%, 그죠? 그게 10%인데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요게 이제 한 법령이거든요. 그래서 10분의 3, 10분의 4를 30%, 40% 이렇게 개정을 했어요. 그리고 100분의 115 범위 내에서 세대수가 늘어나죠? 그죠? 요거는 또 15%라고 개정을 하면서 10분의 1은 개정을 안 했어요, 또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답을 쓰실 때 이게 꼭 30%고 요건 10분의 1이고, 그래서 이제 주관식 문제 쓸 때 이런 것들은 의미만 통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의미만 통하면 된다. 그래서 굳이 꼭 10분의 1이라고 안 쓰시고 10분의 1 이렇게 안 쓰시고 10분의 1 이렇게 쓰셔도 되고 10% 이렇게 쓰셔도 되고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원문에 있는 이대로 쓰는 게 제일 낫죠. 근데 왜 이걸 개정하면서
이런 걸 개정을 하면서 이건 왜 안 했을까요? 그런 거예요.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하는 대로 하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6번 문제 보시면 설계도서의 보관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 이 문제에는 이 시스템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도 있고 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도 있고 또 이렇게 보시면 뒤에 78번 보시면 시설물 정보관리 종합 시스템도 있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다 문제를 구성을 한 겁니다. 근데 막상 틀려고 쓰시는 데는 좀 그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66번은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이죠?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그래서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 정보 인포메이션 시스템. 아미스 뭐 이렇게 이제 그냥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지만 이해를 돕고 암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왜냐하면 그 70 아까 몇 번이었죠? 78번 문제가 이거는 관리 정보가 아니고 정보 관리예요. 정보 관리 종합 시스템. 똑같지가 않아서. 네, FMS. 네, 그럼요. 명칭은 공동주택. 요건 이제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이고 뒤에는 시설물 관련된 부분이니까 시설물 관리 정보가 아니고 정보 관리 그것도 또 토탈 종합 시스템. FMS라고 이렇게 이니셜을 쓰면 틀리나요? 그렇죠. FMS라고 쓰시면 안 돼요. FMS는 그 사이트 이름이 FMS가 되는 거지. 그 시스템 자체를. 예. 근데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시설물 종합 관리를 FM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시스템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로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냥 시설물 너무 길어가지고. 자, 그렇게 쓰라고 묻지는 크게 않을 거지만 이 시스템을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69번입니다. 홈 네트워크 건물 인증제도와 예, 67번. 예, 67번. 과징금 부과는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요 과징금을 공부하면서 과징금으로 끝날 게 아니라 머스트 영업정지와 머스트 등록 말소. 네 가지, 두 가지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이 1일당 3만 원, 1,000만 원까지 하죠. 30일에 지급하고 사유가 있다 그러면 7일 이내에 납부해야 된다. 뭐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68번 문제입니다. 임기. 이것도 이제 이렇게 주관식으로밖에 구성이 안 돼요. 몇 번 선출 공고해야 돼요? 2번. 2회의 선출 공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서 만약에 없다, 안 나왔다 그러면 중임한 사람이 나올 수 있죠. 그냥은 안 되고 입주자 등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와야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땐 과반수 동의받아서 와라 이렇게 하는데 왜 3분의 2로 했을까요? 법에는 안 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니까 그래도 이만큼 신임을 얻었다면 하게 해주겠다 이런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예, 3분의 2예요. 예. 그 다음에 69번입니다. 홈 네트워크 건물 인증과 관련해서 이 홈 네트워크 건물 인증 제도가 하나가 늘었죠 올해. 그 1번의 홈 네트워크 AAA 등급이 늘었습니다. 예, 그래서 홈 IoT 등급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예, 요거는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특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는데 그 중에 1등급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추가 취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70번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이렇게 직접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았던 부분에서 출제가 되면 사실 답 쓰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게.
이제 실제 문제에서는 이런 게 이제 나올 수 있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70점, 80점 범위 밖에서 문제를 구성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일단 이것도 하자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우리 이제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잘 정리하고 계시지만 요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정 신청을 받았다. 그럼 상대방에게 통지를 하고 그 통지받은 상대방은 이러이러한 것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답변서를 그러니까 이런 신청을 받으면 내가 그거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서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이 쓰신 숫자가 30일이더라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 다음에 71번 문제인데요. 요건 답을 내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찾아보셔야 돼요. 30년 뭐 있어요? 발주 25년, 20년, 15년, 10년, 9년, 5년 있습니다. 20년짜리 먼저 할 거예요. 20년짜리. 이거 오피스 뭐 소변 보고 말고 요거. 나머지 벨이 이쪽 벨이 아니에요. 이쪽 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띵동 하는 그 벨이 아니고 벨입니다. 벨. 안 벨이 아니고. 예. 여기 이제 25년을 뺀 이유가 있어요. 이걸 좀 수정을 하려고 그래요. 수정을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있었죠? 예전에 여기에 맨이 들어갔다가 빠졌죠? 맨홀, 그죠? 기억나죠? 이거 아니라고 했어요. 부분술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얘도 부분술이에요. 돌붙이기도. 전면술이가 아니고. 최종 수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오피스 돌, 그 어떤 그 표지석이나 이런 데다 소변을 봤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오피스에 소변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제 이쪽으로 근접을 했어요. 이 돌은 이거 맨홀이나 이런 것들은 부분술입니다. 전면술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오피스에 소변을 본 거예요. 돌에 소변 본 게 아니라 오피스 전체. 그러니까 보안이 정말 순찰 안 돌았죠. 그러니까 도와야 되죠. 그래서 오히려 더 이제 이렇게 됐고. 이게 이제 뭔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꼭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가스와 관련된 문제를 두 개를 냈잖아요. 그죠? 가스 설비. 하나는 요거고, 하나는 요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가스 배관이고, 하나는 가스 밸브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안벨자가 아니고 바깥벨자라는 거예요. 꼭 찾아보셔야 되는데, 야, 이거 쓰니까 됐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이제 하셨으면, 요건 발전기, 5배수관 주철, 이렇게 하나씩 쭉 찾아보시기만 하면 돼요. 한 번 정도만 하시면, 이제 금방 이게 더,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를 보시면, 배관은 20년이고, 밸브는 10년이다. 근데 이제 답을 보면, 다 10년이라고 쓰신 분이 있거나 다 20년이라고 쓰신 분도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바꿔 쓰신 분은 정말 그러니까 이쪽을 가스 배관을 10년이라고 하고 밸브를 20년이라고 하신 분은 이거는 정말 좀 표현은 그렇지만 생각을 안 한 거죠. 왜냐하면 가스 배관이 오래가요. 밸브가 오래가요. 당연히 이게 20년이죠. 근데 이걸 10년, 20년 하신 분은 그거 실제 있어요. 채점을 해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씩 찾아보라는 얘기는
발전기가 변압기보다는 더 오래 간다. 이런 걸 생각을 해달라는 거죠. 하면서 한 번쯤은 찾아보면 이거를 10번 외우는 것보다 한 번 찾아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20년, 10년. 예. 이걸 왜 뺐다고요? 부분술이어서 뺀 거예요. 이건 전부 다 전면 교체 또는 전면 술입니다. 네? 어떤 거? 예, 거기에 가로 열고 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안 쓰셔도 돼요. (72번도) 의외로 이제 많이 뭐 이렇게 구속까지 문제를 내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이제 이런 의미는 우리가 60%, 70%, 10cm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변을 한번 좀 읽어. 그러니까 어떤 내용에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가 계신 분들은 한번 주변을 좀 전체 지문을 한번 그냥 공부한다 이런 생각 아니라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는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방열관입니다. 방열관. 근데 이거를 배관층이라고 많이 쓰셨어요. 배관층이라고. 방열관이에요. 그 원문은 방열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요거를 요렇게 방열관을 묻는 문제는 여기 60, 70, 10cm에 비해서 훨씬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범위를 넓힌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 요거 배관층과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3번은 꼭 하셔야 될 문제인데 이거 많이 틀렸어요. 73번. 대행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안전공사 대행, 또 개인 대행, 사업자 대행 이렇게 해서 잘 알고 계신 거죠. 안전공사, 사업자, 개인, 이건 전기, 수용설비, 요게 뭐냐, 그리고 합계가 얼마냐라고 할 때 2,500미, 1,050미, 1,000미, 500미, 500미, 300미 이런 내용에서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 얘기의 얘를 뭐라고 불러요? 비상용 이해비 발전 설비고, 이거는 우리 이제 용어와 관련해서 이런 표현들이 막 여기저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은 정확히 아셔야 되고, 특히 전기 쪽에서는 우리가 전기사업법이 굉장히 그 법규에서 공부할 때 범위가 넓고 하지만 실무와 관련되는 거는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용어, 정기검사, 대행, 안전관리자, 중대사고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꼭 정리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74번 도시가스 사용시설 기준. 여기에서 뭐 색상이나 뭐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면 표시 요거 관련해서. 색상을 얘기할 때 항상 이제 요 74번에서도 정리를 하실 때 정리를 하실 때 표면 표시도 마찬가지고 색상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구분하느냐라고 할 때 항상 이게 지상 노출된 지상 배관인지 매설 배관인지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래서 표면 표시 같은 경우는 지상 배관은 3개를 표시하고 매설 배관은 2개만 표시를 합니다. 흐름 방향 하나가 빠지는 거죠. 그리고 색상 이야기할 때도 이 지상 배관은 황색. 물론 1, 2, 3 하면 황색으로 하지 않아도 되고요. 매설의 경우는 압에 따라 구분하죠. 색상 매설 배관의 경우는 압에 따라 구분하죠. 그래서 저압의 경우와 중압 이상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저압은 황색, 중압 이상은 붉은색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가스는 저압, 중압, 고압 이렇게 나눠요. 저압, 중압, 고압. 전기는 저압, 고압, 특고압 이렇게 나누죠. 그죠? 그래서 저압, 중압 이상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75번은 쓰셨겠죠? 뭐 밑에도 또 나와 있습니다. 소방, 시설, 관리사. 소방시설, 관리사. 76번을 의외로 많이 못 쓰셨어요. 의외로 많이 못 쓰셨어요. 이게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보셨던 내용의 데이터를 다 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외로 우리가 이제 부하율이라고 할 때 버리지 평균 수용 전력하고 최대 수용 전력하고의 관계잖아요. 이거는 용어기 때문에 최대 수용 전력, 뭐 최대 수요 전력, 뭐 평균 수용 전력 이런 표현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뭐 부등률 할 때 각 부하의 평균 최대 수용 전력의 합 이런 거는 물어보지 않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딱 용어로 되는 것들은 쓰일 수 있어야 되겠다. 자, 77번입니다. 예, 이건 뭐 틀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죠? 3월, 6월. 예. 그 다음 78번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물 정보 관리 종합 시스템. 그때 그 밑에 해설 보면 등록한 유지업자에 관한 정보를 종합 관리한다 그러면 시설물 정보 종합 관리 시스템 이러면 좋을 텐데 또 여기는 또 관리 정보 시스템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튼 뭐 표현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자, 그 다음에 79번 문제. 하자 담보 챙기간. 하자 담보 챙기간 하면 2년, 5년 이 얘기를 먼저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시설공사냐 항상 그랬잖아요. 하자 뭐 임원 뭐 또 임원 선출 그러면 500세대 뭐 이렇게 나누고 뭐 회계감사 그러면 500세대 이렇게 먼저 나눠야 되듯이 하자 담보 챙기간 그럼 시설공사냐 내력구조부냐 이걸 먼저 나눠야 돼요. 이렇게 나누고 나서 시설공사는 2, 3, 5, 10이 있고 내력구조부는 10이 있다.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이걸 나누지 않은 때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거기에 내력구조부라고 쓰신 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생각이 비슷비슷하니까 아는 거예요. 선생님 답을 본 게 아니라 그렇게 쓰신 분이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누누이 하자담보 챙기간 하면 이렇게 구분하고 출발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 이미 수도가 불타서 옥타서 나머지 지방 철철 대조 그래서 이제 지방이 도주 도주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바로 건축법에서 이야기하는 주요 구조부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문제로도 한번 다뤄봤지만 꼭 아셔야 되고 지금 물어본 건 요걸 물어봤어요. 요거를 시설공사에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근데 제가 시설공사라는 표현을 안 했죠. 그죠? 근데 주요구조부나 혹은 내력구조부로 쓰려면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표현이 안 나오고 무슨 표현이 나와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로에 따른 집안공사의 경우 담보챙기간은 10년이다. 그래서 집안공사 그래서 요 기지는 집안공사예요. 기지지 그게 진짜 기지지 지방이 그죠?
8번은 쓰셨겠죠? 아, 80번. 준주택. 예? 예, 노인복지주택. 예. 지금 이제 그래요. 이 주관식은 주의 있게 보지 않았던 부분은 뭐 답을 뭐 낼 수는 없습니다. 뭐 그건 이해를 하고요. 또 우리 설비 쪽에서 또 화재 안전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뭐 답을 뭐 이렇게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중간 정도의 난이도로 했고요. 실제로 이제 점수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그 기본적으로 학습하셨던 특강 내용을 정확히 뭐 그런 말씀도요. 특강만 하면 다 맞을 수 합격할 수 있냐? 100% 합격합니다. 특강만 해도. 근데 특강을 정확히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간단해요. 이게 뭐냐? 찾아봤느냐 안 찾아봤느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 딱 이렇게 된 것만 외우고 다 했다 이게 아니고요. 이거의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 이런 수고를 조금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빠르게 돌릴 때 양이 많잖아요. 특강하면서 내가 저 얘기는 먼저 내가 나왔다. 그러면 제쳐두고 했는데 잘 틀리거나 잘 떠오르지 않는 것들 위주로 자꾸 돌려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면 뭐 충분히 뭐 여러분들 그 원하는 자격취득 뭐 충분히 다 가능하고 100% 합격을 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이제 전 과정에 동영 모의고사 과정 마쳤고요.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잘 보셔서 꼭 합격하시고 또 훌륭한 관리사무소장님 되시길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